안녕하세요. 썰 푸는 총각입니다. 오늘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파혼했습니다. 무개념 시댁도 문제였지만 결혼 준비 시작하니 똥멍청이로 변해버린 남자친구 때문이었죠. 제 얘기는 듣지도 않고 엄마 말만 저렇게 잘 들으니 제 미래가 훤하게 보이더라고요. 사실 상견례 때까지만 해도 별 문제 없이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형식적인 예물의단도 생략하기로 했고요. 한 거라고는 결혼 반지 밖에 없었습니다. 그마저도 남자친구가 하고 싶은 거 하라는데 아끼려고 종로 가서 맞췄고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조금씩 해가며 쓰듬해 상담하고 집에 오는 길이었습니다. 헤어지기 직전에 남자친구가 종이 한 장을 건네더라고요. 뭐냐고 하니까 필요한 혼수 목록인데 시어머니가 정리해 주셨다면서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집을 남자친구네 덕분에 마음에 안 들긴 해도 싸게 구하긴 해서 혼수는 제가 적당히 해간다고 했거든요. 집이 시이모가 전세 놓던 집인데 지금 재개발 얘기 나와서 많이 비싸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한테 전세 싸게 주는 거라며 생색을 내시는데 집이 좋아서 집값이 오른 것도 아니고 오래돼서 썩은 집을 싸게 준 것도 아니고 전세잖아요. 제 입장에서는 재개발까지 본인들은 살기 싫고 재개발이 당장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렇다고 공실로 놀릴 순 없어서 세 준 걸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크기도 끼케야 17평이나 되겠더라고요. 하지만 단 한 가지, 남자친구랑 저랑 출근하기 좋은 위치였어요. 아무튼 혼수 얘기로 돌아와서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집에 와서 혼수 리스트를 체크해봤어요. 근데 브랜드가 다 삼성 아니면 LG예요. 그것도 두 브랜드 제일 고급 라인만 정확하게 모델명에 색깔까지 적어두셨더라고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꼬인 건지 모르겠는데 집이 그 모양인데 가전만 비싼 거 넣는다고 좋은 집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처음에는 싼 거 사서 쓰다가 집 사서 이사 나가면 그때 좋은 거 사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처음부터 좋은 거 사서 쓰다가 이사 갈 때 들고 가면 되지 않냐는 분들도 있긴 한데 새 집에 쓰던 거 넣는 것보다는 저도 싼 거 쓰다가 새 집에 좋은 거 넣고 싶더라고요. 그것도 그렇고 혼수해 가는 것도 남자친구가 모은 돈 없다고 대출 받는다고 해서 처음부터 대출 많이 끼고 시작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필요한 것만 사가겠다고 한 거지. 저런 삐까뻔쩍한 걸 사간다는 얘기는 아니었어요. 끝까지 읽어보니 별 희한한 게 다 들어있더라고요. 홈시어터, 고급 스피커, 식기세척기, TV까지. 어이도 없고 화도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맞벌이 하니까 TV 볼 시간도 없고 각자 노트북도 있으니까 TV는 따로 안 사기로 했는데 왜 리스트에 들어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홈시어터, 스피커, 식기세척기는 지금 남자친구 집에도 없는 건데 써보기나 하고 넣은 건가 싶더라고요. 시간도 너무 늦었고 해서 다음날 출근해서 점심시간에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카톡으로 메시지 남겼습니다. 홈시어터랑 스피커가 필수 과전도 아닌데 왜 사냐고요. 카톡은 답장이 바로 오더라고요. 근데 안 하니만 못한 답장이 왔습니다. 남들이 다 사길래 넣었답니다. 나이를 저렇게 먹고도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건가 싶더라고요. 둘이 사는데 우리가 해먹으면 얼마나 해먹는다고 식기세척기가 필요하냐니까 그것도 아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이제 대망의 TV입니다. TV는 안 사기로 했는데 왜 넣었냐니까 그건 엄마가 넣은 거라고 자기는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결혼도 아니고 자기 결혼인데 모르는 게 말이 되나요? 전화 끊고 대충 계산해 보니까 돈 1,000만 원은 우습게 넘어가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날 저녁 퇴근하고 리스트 없애로 다 했습니다. 거실 하나, 방 하나짜리 빌라에 150만 원짜리 원 플러스 원 에어컨부터 해서 불필요한 거 싹 다 지워버렸습니다. 제가 다시 리스트업 하니까 300리터 냉장고, 세탁기, 밥솥, 전자레인지, 벽걸이 에어컨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중국산 사면 200만 원에 끝나고 국산으로 맞춰도 350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잘 모르는 거 같기도 하고 남자친구 사이에 끼고 예비 시어머니랑 소통해봤자 답답하기만 할 것 같아서 예비 시어머니한테 연락 한번 드려야지 하고 있었는데 확인 다 했냐며 먼저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로 정리한 리스트 보내드렸습니다. 불필요한 게 많아서 제가 다시 정리했다고 하니 콧방귀를 뀌시면서 불필요하다니? 다 필요하니까 넣은 거지.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근조근 대답했습니다. 냉장고는 저희 둘이 쓰는데 집에서 뭐 해먹지도 않고 해서
제가 자취할 때 써보니 300리터 전후면 둘이 쓰기에 충분하겠다고요. 건조기도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는데 굳이 거기다 큰돈 들어가는 것도 욕심이다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설명하고 나니 예비 시어머니께서 똘똘해서 좋겠다고 하시는데 말투가 비꼬는 말투더라고요. 저도 이미 살짝 짜증나 있었기도 했고요. 그 와중에 예비 시어머니께서 TV는 왜 없냐고 하시길래 저희 둘 다 노트북이 있기도 하고 TV 볼 시간도 없을 것 같아서 TV는 안 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예비 시어머니께서 무슨 소리냐고 TV는 자기 집에 두려고 넣은 건데 얘기 못 들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들은 게 없다고 하니 정말 황당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해봤는데 아무리 그래도 다 건너뛰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그래도 시어머니 되는 건데 예단을 뭐라도 하나는 받아야 자기도 면이 좀 서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악착같이 돈 안 쓰려고 하는 것 같으니 TV 하나로 퉁치자고 하시는데 적어주신 TV 하나가 350만 원이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예물이 와야 예단이 가는 거 아닌가요? 어이도 없고 더 얘기해봐야 스트레스만 받을 것 같아서 좀 더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고 하며 전화 끊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리스트 보여드리면서 지금 이게 우리 상황에 맞는 거냐고요. 엄마가 어이가 없다며 차라리 이럴 거면 반반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미 기분도 상할 대로 상했고 중간에서 저런 멍청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남자친구 때문에 결혼에 대한 확신도 많이 사라져서 여차하면 파혼까지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내가 가전을 한다고 한 건 우리가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간다는 거였지. 호화롭게 사치 부리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거는 아니었다고요. 진짜 그런 것들을 원한다면 반반으로 진행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숨을 쉬면서 아니, 그럼 처음부터 해온다고 하지를 말지 그랬냐고 하더라고요. 엄마랑 상의해보고 연락 주겠다는데 너무 열받아서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서로 생각 좀 더 해보자고요. 그날 저녁 아빠도 얘기 들으시고는 정신 나간 거 아니냐며 아빠는 월세 집으로 이사 가더라도 이 집 줄 테니까 리모델링부터 가전, 가구, 차까지 싹 다 받아내라고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와 다툼이 있고 그 다음날 예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자가 혼수해오는 게 당연한 거지 그런 게 준비가 안 됐으면 결혼 못하는 건데 니들이 하도 우겨서 허락해줬더니 이게 뭐냐며 오히려 제 탓을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파혼까지 각오했고 저도 그냥 나오는 대로 뱉었습니다. 여자라고 당연히 혼수해오는 게 어딨냐고. 그럼 남자면 당연히 아파트 하나 해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제가 아파트에 가면 리모델링, 가전, 가구, 자동차 다 해오실 거냐고요. 그랬더니 저보고 지금 뭐 하자는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긴 뭘 하냐고 파혼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그까짓 거 가지고 파혼을 입에 올리냐며 시집 오면 아주 교육을 제대로 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이 아줌마가 제대로 못 들은 건가? 내가 지금 농담하는 줄 아나 싶어서 정확하게 다시 얘기해줬습니다. 아줌마, 파혼할 거라고? 파혼? 그랬더니 2년 전년 찾으시면서 온갖 욕을 하길래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홧김에 욱해서 질렀는데 맞는 건가 싶기도 하고 가족들은 잘했다고 해주시네요. 저런 결혼 강행해봤자 좋은 꼴 못 본다면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일로 파혼까지 생각한 거 보면 저희는 서로를 그렇게 열렬히 사랑하지도 않았던 것 같기도 하네요. 썰 푸는 총각이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